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 아마 가장 역대급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더 이상 안 나올 거예요. 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에만 32만. 공급이 문제야 했더니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 갖고 서로 싸울 얘기가 되게 많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계획이 나온 거예요. 요걸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랬습니다. 공급 쇼크라고.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미워하기도 좀 힘들어요. 이런 거 잘하거든. 이런 거 잘하거든. 문 대통령이 홍남기를 소위 말해서 사임시키지 않는 이유가 사실 저는 이런 거라고 있다고 봐요. 이런 정책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잘 약간 불도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32만 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대 못합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83만 원에 지금 정부 계획은 5년 안에. 그렇죠. 5년이나 최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 뭐냐. 우리 민주당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이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우리 동네에 저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써가지고 내 아파트에 있는 위치가 깎아지냐라는 거에 대해 시기죠. 그러니까 나경원이라는 국민의힘에서 항상 말한 말이 뭐냐면 강남에 있는 재개발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살아야 한다는 논리예요. 분리한다는 거죠. 니네들은 여기 30억짜리 40억짜리 아파트 우리만 할 거야. 니네는 올리면 안 돼. 차별을 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거 하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강남이랑 중심 상업지구인 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거든요. 되게 노른자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땅주인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실제로는 저렴하게 분양해 주는 거거든요. 84제곱미터 이주로 뭐 원룸이나 호텔을 지어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관광호텔 같이. 우리가 이걸 진짜 홍남기가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하려면 다음 정권 때 누가 한다? 민주당 정권이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준공업지역. 지금 서울에도 공단들이 몇 개 있어요. 유명무실화돼서 별로 입주가 많이 안 된 곳 이런데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1층밖에 안 돼 있는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 노량진 뭐 이런 데도 있고 여기 지금 LH나 SH공사가 주도를 하게 되는 바로 이런 사업인데. 예. 32만 6천 호면은 5년 안에 서울에 분당 신도시가 3개 들어서는 규모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지. 물론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핵심은 그겁니다. 당장 집 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거 당장 집 사지 말면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싸게 살 집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년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럼 5년 안에 집이 막 싸고 좋은 집이 나오는데 일반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지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꼭 막차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100% 실패. 막차가 막차인데 이유가 있는데 굳이 그걸 올라타는 심리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예요. 집 사지 마라. 기다리면 집 나온다. 이게 국민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집값 떨어져요. 근데 비웃어 버리면 이 대책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규모가 큰 것도 굉장한 희소식이지만 그것보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 비중을 지금은 대부분 공공임대가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일반 공급을 원래 15%였는데 50%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청약 가점 낮은 혼자 사는 가구나 뭐 신혼부부인데 아이가 없거나 뭐 이런 가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 그 50% 중에서 30%를 그러니까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공공임대 이런 곳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열린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은 우리가 지금 집 없는 분들이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금 집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집을 사서 돈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집 사지 마세요.
그건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다만 비싸게 사더라도 빚내서 사지 마라. 내가 그냥 살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돈이 있다면 사시라는 거죠. 그걸 안 말리겠지만, 문제는 이제 공급까지도 이제 정부가 이제 쇼크에 해당하는 수준의 지금 대책을 내놨고, 충분히 땅도 있고, 그리고 SH나 LH가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걸 떠나서 정권이 연장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정권이 연장돼야 돼요. 누가 대통령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그 결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랑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희망 가지실 필요가 있고,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데 홍준표 씨가 오랜만에 등판을 했더만. 근데 정세균 홍준표가 바쁜 대정부 질문은 진짜 볼만하대. 홍준표의 그 거지 발사기 같은 마인드 있잖아요. 능글능글하면서 정세균 총리한테 깐족거리는 거. 실제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이명박 탓하냐 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 부동산 문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예를 들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막 해가지고 시작되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이 쇼크에 가까운 분양이 이루어지면은 혜택 보는 건 다음 정권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정권이 그렇죠. 10년까지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왜 폭락했냐면 IMF를 겪었 이후에 경기가 안정화됐을 때 그 여파된 거지, 노무현 대통령 정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예전에도 우리 박근혜 때 집값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때 있던 최경환 기획재무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고 했어요. 막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고 건설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 물량을 줄였잖아요. 그때요. 집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여파가 지금에 와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홍준표 대표에 있는 지역구도 지금 집값 때문에 거기도 규제 지역에 묶였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검사 출신 양아치 한 분이 국회에 오신 거죠. 사실은. 내용도 없고 맥락도 없고 진지의원이나 없으신 분이 여기 와가지고 국민을 위한답시고 뭐 부동산 정책이 어쩌고 집값이 어쩌고,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정권 또는 그 정치 집단의 진정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진짜로 집값이 올라서 집 없는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경원이나 홍준표처럼 기득권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누구 뭐 어떤 정권이 어쩌고 이런 거, 자유시장 경제. 야, 집값이 서로 간에 서로 집이 뭐 집 서로 사겠다고 하면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요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정치인이 아니죠. 투기꾼인 거지. 정치인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다수 국민을 위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다수 국민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집을 갖고 있더라도 내 집 아파트는 강남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사는 그런 서민들 기준으로 집값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그 서민에는 요즘 같으면 1인 가구, 청년, 저소득층까지 생각을 해야죠. 최소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넓건 좁건 뭐 넓건 간에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살아서 전세 월세란 말이 없어지는 게 난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주거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지 좋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주거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짐에 굉장히 많은 정치인으로 있는 거예요. 주거권.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1인당 최소의 평이 10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평 정도 하야지면서 주거권이 있는 거고, 뭐 쪽방촌에서 2평짜리 3평짜리는 주거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혼자 살도록 양질에 있는 주거에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행복권이라고 봐요. 주거 이꼴 행복일 것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 고양이 사다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위스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부동산과 좋은 주거 환경에 아파트가 맺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고양이들이 1, 2, 3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근처에 뭐 야생동물들이 같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미 주거의 행복을 정하는 기준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단지 몇 평에 살고 조망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 수준을 까마득하게 넘어버린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인간도 자연과 공존해야 되고 환경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것을 논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에 대한 주거권이 무엇이고 우리의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땅떼기 한 평, 두 평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된다. 너무 좀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나무가 얼마나 아까 지금 정봉주 의원님도 이야기하시지만 나무가 얼마나 있고 근처에 뭐 고양이가 얼마나 있고 다람쥐가 얼마나 있고 얘네들은 또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아울러가면서 살 수 있는 좀 그런 서울이 됐으면 그런 예. 좀 바람을 많이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들도 있잖아요. 못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어렸을 때 그냥 랜덤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재용이나 이재용 비슷한 또래 나나 내가 부모를 정하고 싶어서 태어나? 근데 어떤 놈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재버리고 어떤 놈은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이 농부예요. 말하자면. 근데 무상급식은 그런 의미였거든요. 한참 그런 애들한테 일종의 스타트라인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은 도시락을 너무 맛있는 걸 싸와. 잘 살기 때문에. 어떤 놈은 김치만 싸와. 급식을 하자고 했더니 돈 있는 애들은 당연히 급식비를 내서 자기들 잘 먹어요. 근데 돈 없는 아이들은 급식비조차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작 출발하는 애들, 최소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큼은 옷 입히는 건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잘 사는 집 애들이 아무래도 좋은 옷 입을 테니까. 먹는 것만큼은 똑같이 하자는 게 무상급식, 의무급식의 기본 이념 같은 거예요. 그럼 무상급식으로 끝낼 겁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집이라는 게 사는 목적 외에 큰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아파트가 영세민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니들은 여기 다니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사연 되게 많잖아요. 네. 특히 한라인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태어나기를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난 아이들이 방송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어떤 그 TV 프로나 뭐에서 이렇게 사연 보면은 정말 힘들게 사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반지하도 없어. 근데 그게 나중에는 국가가 벌어들인 돈은 굉장히 많아. 근데 국가가 벌어들인 돈에 쓰임새가 부자들한테만 부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고. 최소한 주거권은 보장돼서 아주 공평해지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완전 초저소득층도 내가 사는 집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뭐 임대든 분양이든 뭐든 간에 그게 보장이 돼야만 나중에 아까 말한 무상급식과 똑같은 이념이 실현되는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이라고 난 일단 봐요. 요 과정들이. 그래서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면 강남에 막 60, 70평대 아파트 사는까지는 말릴 수 없지만 최소한 일반 서민들한테 나중에 이사가고 막 월세 올랐다고 걱정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나 빨갱이죠. 저쪽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봐요. 저쪽 사람들은 그걸. 전 부동산 정책에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를 약간 그 기념관 박물관으로 박제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니, 거의 재개발에 대한 모든 욕망과 그다음에 뭐 학업으로 인한 그런 기득권들의 열망,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 그 모든 자본주의의 속성이 진짜 저는 진짜 네. 말 잘하시는 다 있는 곳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엄마 아파트 보고 네. 있으면 그거를 박물관으로 지정해서 더 이상 재개발 못하고 녹물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다 보고 그 아파트 그대로 해서 재생을 해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포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배관 다 뜯고 원래 모양대로 가고. 유럽이나 그런 데는 600년 된 아파트 많습니다. 300년 된 아파트 많고요. 샤시가 안 좋아서 춥대요. 근데 추운 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한대요. 그냥 더 옷을 껴입고 하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런 것도 나쁘지도 않다고 보고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데는 죽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생충에 나왔던 지하에
있던 그런 구조 있잖아요. 화장실이 높게 있고 있는 구조 있잖아요. 그 여름에 홍수가 나면 집에 물이 들어오는 그런 주거 환경부터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또 그 비극인 게 예. 반지하가 나오게 된 게 서울이라는 도시를 처음에 계획을 하고 만들 때부터 도심 전체가 시가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반지하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반지하가 있으면 그 건물 자체를 군인들이 토치카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창문에다가 걸쳐가지고 기관총만 내놓고 쏘는. 이렇게. 예, 예. 그런 개념에서 우리나라만 사실 반지하가 확실해? 있어요. 예, 맞아요. 오히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더 깊이 파면 되는데 말 그대로. 오히려 지방의 대구나 그런 데는 옥탑방 먹고요. 반 지하방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이 더 오히려 그래요. 서울 이렇게 서울하고 원래 이제 맨 처음에 그 고향 쪽에 그게 생긴 것도 그 전차 북한군 전차가 내려올 때 그 궤도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일종의 전차 장애물처럼 쓰려고 그런 목적이 그런 거 있죠. 있었거든요. 일산감 많아요, 그거. 예, 그런 것 때문에 해놔서 약간 좀 우리나라식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정말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기는 좀 비극이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공포를 갖고 있을 단계는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북한하고 관계도 좀 회복해 나가야지. 우리가 전쟁 중인 국가니까 이것도 불편해도 참아, 저것도 불편해도 참아, 요것도 불편해도 참아. 언제까지 그래 갈 거예요? 예. 남북 관계도 정상화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개발, 정상적인 이렇게 사람을 위한 개발, 이렇게 너무 효율만 중점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바꿔야죠. 패러다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욕망을 제어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욕망 없다는 게 이상하긴 하죠. 다만 내 욕망을 어느 정도 공적으로는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새끼만 중요합니까? 좀 잘 살면? 최근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 갑질하는 게 사회적 논란이 됐잖아요. 뭐 사실 을한테 갑질하고 막 그래. 막 당신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뭐 배달이나 하고 자빠지. 와, 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욕 먹어도 싼 게 사회 구성원 중에는 배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택배 없으면 생활하시겠어요? 직접 가져올래? 공장에 가서? 직업의 귀천을 없애자고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마찬가지야. 아이들도 잘 사는 내 새끼가 소중하면 남의 새끼 못 살아도 소중한 거거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랄까 내가 좀 잘 살지만 상대방을 깔보지 않고 잘 사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깨달으면 돈 좀 알량하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등급이 생기지 않고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부자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남이라고 하는 탐욕의 덩어리 속에 나도 강남에 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는 고급 아파트니까 강남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고급 아파트니까 여기 저 서민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앞으로 다니지 마 하면서 놀지도 말라고 하고 학교에 가면은 부모 자식 부모의 월 수입이 얼마인지 갖고 지들끼리 계급을 만들고 가장 천박한 거예요. 최소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나라의 민주시민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이 등급은 아닌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또 방송 진짜 훌륭했네요. 아 근데 좋아요가 10,000개가 안 돼요. 내 말이. 8천 아까 우리 마차님이 본인 계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좋아요 하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1분 안에 2,000명 갑시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돼야 밥 먹으러 가요. 배고파 뒤지겠어요 아주. 감사하고요. 올라간다. 좋아요 빨리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자 새날은요 물러갔다가 또 주중에 나갈 방송이 또 있습니다. 주말에 나갈 방송이 또 있고요. 좋아요 2개 누르셨다는 분 훌륭하십니다. 그럼 좋아요 2개 누르면 없어지는데. 아니 아이디가 두 개. 아이디가 두 개. 아이디가 두 개. 하나 더 만드세요. 아이디. 아이디 만드는 거 무료입니다. 구독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좋아요와 구독에 목숨을 거는 거 같지 않습니까? 자 새날은 주말에 녹화 방송들 좀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생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